답변하지 마. 직접적인 사인은 심장이 바로 정지가 돼서 회식 끝나고 노래방에 가가지고 앉혀놓고 신체 부위 만지고 성희롱 한 적 있어 없어요? 없습니다. 허벅지를 이렇게 막 만지시더니 허리를 또 손에 감으시고. 국립박물관 내 편의시설을 운영하고 문화 콘텐츠 개발 업무를 맡고 있는 국립박물관 문화재단,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재단은 극장을 운영하면서 대관하고 공연도 기획 지원하고 있다. 해마다 23억 원가량 국가 보조금을 받는다. 그런데 지난해 4월 극장 개관 10주년 기념으로 무대에 올린 공연이 규정을 무시하고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무용과 미디어를 융합했다는 공연, 2억 원 가까운 재단 예산이 지원됐다. 그런데 목격자들의 취재 결과 공모와 심사 절차 없이 지원된 것으로 드러났다. 사장 지시로 계획되고 진행됐다는 것이다. 김영태 사장에게 대관이 가능하도록 대관 쪽으로 처음에 말씀을 하셨어요. 아, 대관이야. 이 정도로 얘기를 들었거든요. 하루짜리 공연이 아니기 때문에 이걸 대관 일정을 빼놔야 되는구나. 박물관 문화재단은 2014년 10월 문체부 홈페이지에 2015년 상반기 정기 대관 모집 공고를 냈다. 취재진이 입수한 당시 대관 신청 리스트. 해당 공연에 이름은 없다. 대관 공모를 신청하지 않은 것이다. 공모에 신청도 하지 않았지만 사장의 지시로 기획 대관으로 정해져 예산이 지원됐다. 처음은 대관이었지만 그게 기획 대관으로 바뀌었어요. 기획 대관 공연의 경우 공연 제작사로부터 대관료를 받는 일반 대관과 달리 재단이 공연 시설과 설비에 투자하는 등 예산이 들어간다. 기획대관이라고 하는 거는 예산이 들어가야 돼요. 기본적으로 재단에. 그러면 그게 재단에 예산이 들어간다는 거는 저희가 그거를 올해 사업을 잡을 때 이미 그 예산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 목으로 돈을 투자를 하는 거죠. 투자를 갑자기 하는 거죠. 네. 그럼 어떻게 갑자기 해요? 기획 대관 공연은 국가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1, 2차 심사를 거친다.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1차는 내부 심사위원 점수를 합산해 평가하고 2차 때는 외부 전문가도 심사위원으로 참가한다. 그런데 사장 말 한마디에 기획 대관으로 진행된 이 공연의 심사 절차는 어땠을까? 그때 당시 심사위원은 누구 들어갔어요? 심사를 안 해요. 앨리스도 이렇게 심사를 안 했고, 그죠? 네, 안 했습니다. 공모에 응모하지도 않고 심사도 받지 않은 공연에 총 1억 9,700여만 원 예산이 책정된 것. 더구나 1억 9천만 원의 공연 예산도 다른 공연에 비해 과다하게 지원된 것 아니냐는 증언까지 나왔다. 무대 설비 조명 같은 경우는 이제 저렇게 우리가 이렇게 많이 투자를 안 했거든요. 네, 그럼 만약 6회 공연은 이렇게 나오지 않아요. 제가 아무리 뜯어보고 이거 잘 알거든요. 무대 설비 사용료나 대관료는 이거는 규정에 나와 있기 때문에 속일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네. 근데 6회 공연에 이렇게 나온다는 거, 이건 뭐 뮤지컬도 뮤지컬도 한 달짜리 공연도 이 정도 돈밖에 안 나옵니다. 그런데 6회 공연에 1억 5천만 원이다? 이건 말이 안 돼요. 공식 절차를 건너뛰고도 많은 예산을 지원받은 수상한 공연. 기획 제작자는 누굴까? 김영수 미르재단 초대 이사장이 예술감독을 맡고 그의 부인이 연출 안무를 담당했다. 신분으로 소환합니다. 오늘 오후 지난해 10월 출범한 미르재단의 초대 이사장을 맡았던 김영수 씨.
미르재단을 통해 비선실세인 최순실 씨와 청와대가 개입돼 대기업으로부터 수백억 원을 모금한 사실이 드러났다. 김 씨는 안종범 전 수석과 수차례 만났다는 증언까지 나오면서 검찰 조사를 받았다. 그런데 김 씨 부부가 기획한 공연이 문체부 산하 공공기관으로부터 특혜를 받았다는 사실이 새롭게 드러난 것이다. 어떻게 이런 특혜성 지원이 이루어진 것일까? 김 씨 부부의 해명을 듣기 위해 해당 제작사를 찾아갔지만 만날 수 없었다. 전화로 사실관계를 물었다. 뉴스타파 목격자들 제작팀의 박정대 PD라고 합니다. 네네. 김영태 사장님이랑은 혹시 원래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이셨나요? 예전에 있으니까 알긴 알죠. 완매가 자주 있었던 건 아니지만 저는 20대 때 오히려 그냥 좀 아는 것 같고 그 이후로는 전혀 막 이렇게 뭐라 그럴까 뭐 어울려 다니거나 친하거나 이런 건 아니에요. 그 박물관 재단에서 저한테 서포트 해준 돈을 거기서 얼마를 했는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그렇다면 재단 예산 1억 9천여만 원은 제대로 사용된 것일까? 1억 9천 790만 원 정도를 시설 투자로 했던 거죠. 영상이나 막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그 실험적이고 네. 그게 굉장히 그러니까 뭐 다양한 그 장르가 이렇게 섞인 이런 공연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장비들을 우리가 갖고 있는 장비들을 사용하게 되면은 그 금액도 나올 수가 있어요. 네. 와이맵 그 대표님한테 여쭤봤더니 웬만한 장비는 다 가지고 가서 거기서 한 건 무대밖에 빌리는 게 없다라고 하시던데. 그러면은 우리 공연장이 그럼 좀 나쁘게 되는 건. 취재진은 국립박물관 문화재단에 해당 공연의 결과 보고서 공개를 요청했다. 그런데 확인해보니 1억 9천여만 원의 예산 집행 내역과 증빙 서류가 없었다. 그 대관료랑 부대 설비비에 관련된 내용은 없어서요. 네. 저도 그거를 찾아보니까 예.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는 장비 사용료를 이렇게 산정을 해서 그래서 우리 지분이 얼마가 됩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하기 위해서 필요한 서류인데 네. 그게 없더라고요. 예. 국가 예산을 사용했는데 집행 내역과 증빙 자료조차 없는 어이없는 상황. 모든 절차를 결제한 김영태 사장에게 직접 확인할 필요가 있었다. 하지만 취재를 피했다. 인터뷰 이런 내용 했었다 이런 얘기를 했더니 사장님도 이제 그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더 이상 할 말은 좀 없다. 국립박물관 문화재단 김영태 사장. 그는 1세대 인디밴드 황신의 밴드 리더 출신이다. 1997년에 데뷔한 황신의 밴드는 짬뽕같이 독특한 곡으로 주목받았다. 많은 사랑을 받는 그룹입니다. 그가 박근혜 대통령과 인연을 맺은 것은 2012년 대선 직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전문위원으로 뽑히면서부터다. 이후 대통령 소속 정책자문위원회인 문화융성위원회 전문위원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그리고 2014년 6월 국립박물관 문화재단 사장으로 임명된다. 그는 취임식 때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남다른 충성심을 보였다고 한다. 식 자체가 좀 화려했고요. 거기서 새마을 운동 깃발도 흔들고 새마을 운동 모자도 쓰고 새마을 깃발에 새마을 운동 모자. 우리가 저거 뭐냐. 저거는 좀 아니지 않냐. 그는 회의 시간에 자신이 박근혜 사람임을 자주 내비쳤다고 한다. 당신이 누차 팀장들이나 직원들에게 나 어디서 온지 알지? 내심 박근혜 정부에서 나 청와대에서 온 사람이야? 나 청와대에서 발령내서 온 사람이야?
뭐 이런 거를 강조하고 싶었던 모양입니다. 박근혜 정부의 낙하산 김영태 사장. 이번에는 성추행 의혹이 불거졌다. 이 박물관 문화재재단 김영태 사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나와보세요. 그 회식 때 여직원들 회식 끝나고 노래방에 가가지고 앉혀놓고 신체 부위 만지고 성희롱 한 적 있어 없어요? 없습니다. 없다고요? 네, 없습니다. 자, 이런 발을 찍어요. 뭐 이상한 취미가 있어요? 성적 취향 있어요? 이런? 그거는 회사에서요, 전체적으로 MT를 간 건데요. 저 발만 찍은 게 아니라 전체 자, 동영상의 한 일부분입니다. 불욕감하고 이걸 여성이 보면 수치감이 안 들겠냐고요. 김영태 사장이 찍은 여직원들의 발사진. 지난해 여름 워크숍을 하던 중 여직원들을 한자리에 모으게 한 뒤 찍은 것이다. 이렇게 각도도 이렇게 어떻게 막 이렇게 약간 모아봐 막 이래가지고 이렇게 찍혔던 것 같아요. 찍힐 때는 아무 생각 없이 찍었고 왜 찍지? 라는 거는 이거를 그룹에 게시판에다 올리고 발 사진이 하나 그 다음에 둘 이렇게 셋 나오니까 옆에서 남자 직원들이 이상해 이러고. 그는 발사진으로 동영상까지 만들어 SNS에 공개했다. 당사자들의 의사는 묻지 않았다. 이게 지금 저희가 기분 나쁘다고 국정감사 때 얘기를 하니까 이건 악마의 편집이라고 또 저희한테 허락 없이 페이스북에 올리고 지금 현재는 또 이걸 지우셨어요. 기획이긴 합니다. 김영태 사장은 늦은 밤 여성 직원에게 황당한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본인이 갑자기 뜬금없이 이렇게 사진 딱딱 띄워놓고 그럼 내일 우리 집 와서 청소 좀 이런 다음에 이거 다 치워야. 그래서 제가 그냥 정말 어떻게 답할지 모르겠는데 이게 치우러 간다고 해야 될지 싫다고 해야 될지 그래서 그냥 웃었어요. 그랬더니 여직원한테 그것도 밤늦은 시각. 그는 왜 무슨 의도로 메시지를 보낸 걸까? 이렇게 좀 당황스럽고 무섭죠. 제가 왜 사장님 집에 가서 그것도 결혼한 저희가 여잔데 집에 가서 뭐 별의별 생각이 다 들죠. 농담인가 아니면 내가 정말 집에 와서 치워야 되나. 그리고 남편도 이거 보고 엄청 열받아가지고 밤늦게 저녁 10시 넘어가지고 시어머니랑 있다고 하는데도 이런 카톡을 보내냐. 널 우습게 생각하는 거다 이거는. 갑자기 주말 김영태 사장의 추행 의혹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회식 자리에서 성추행을 당했다는 여직원의 증언이 나왔다. 어둡고 시끄러운 노래방에서 일어난 일이었다. 제가 그 옆에 앉자마자 본인 옆으로 오라고 하더라고요. 누구누구야 본인 옆으로 와 이렇게 해서 저는 당시에 입사한 지 2, 3주밖에 안 됐고 어쨌든 사장님이 부르시니까 옆에 앉았는데 처음에는 제 허벅지를 이렇게 막 만지시더니 허리를 또 손에 감으시고 만지작거리시고 대입하려고 하는데 사장은 자신에게 충성하면 승진시켜준다면서 신체 접촉을 시도했다고 말했다. 저희가 이렇게 본인이 작년에 3분의 1을 내보냈다고 뭐 너네들은 나한테 충성하면 승진은 100%고 따놓은 정상이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셨고 그때 그런 얘기를 하면서 얼굴을 계속 제 얼굴을 계속 대시면서 막 뭐라고 해야 되지 막 이렇게 부비셨고. 사장으로 취임한 이후 2년 동안 인사천행을 일삼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절차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절차를 다 무시하시고 야 무슨 팀은 무슨 팀하고 합쳐. 그리고 무슨 팀을 하나 만들어. 그래서 이쪽에 누구누구 배치해. 그러다가 또 일하는 게 장신 마음에 안 들면 다시 그 직원들을 다른 데 배치시키시고. 들어오시고 나서 나간 사람이 지금은 제가 알기로 70명이 넘었다고 들었거든요. 2년 사이 재단 전체 정규직 직원 40명 가운데 30여 명이 퇴사했다. 대부분 사장과의 갈등 때문이었다. 최악인 거죠. 진짜 최악이었어요. 제가 이 이상 있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 어떤 인격모독. 뭐 인격모독이든 사퇴 압박하는 그런 부분이든 그러니까 사람으로 하여금 되게 수치심이 들고 인격모독은 어떤 심한 말?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것도 생긴 얼굴이라고 두고 다니냐 뭐 이런 거. 넌 진짜 못생겨가지고 앞에 못 있겠다. 안 보이는 뒤로 가 있어라 라든가. 인사도 안 받고 너는 걸음걸이조차도 마음에 안 들어 뭐 이런 거. 10년 이상 근무했던 고참 직원도 사장의 압력에 지난해 재단을 그만둘 수밖에 없었다고 말한다. 당신
내가 내 책상에 이력서가 얼마나 많은지 아느냐. 내가 당신 얼굴 보고 애들도 안 자르고 당신까지 살려준 거 아니냐. 뭐 이런 형태인 것 같아요. 제가 그거에 되게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사장과 갈등을 빚던 이 직원은 사실상 사직을 강요받았다고 말한다. 행정지원 팀장은 저한테 와서 사장님이 그만두랍니다. 그만두십시오. 그렇게 강요를 하더라고요. 다시 그만두고 싶지는 않았는데 네가 원한다면 사표 쓰겠다고 이제 쓰고 나오게 된 계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것도 강요죠. 예. 현재 퇴사 압박을 받고 있는 직원도 있다. 회식 자리에서 먼저 갔다는 이유로 사장 눈밖에 났다고 말했다. 술잔이 비어있을 때마다 술 따라 너 뭐 하는 거야 술 비어있는 거 안 보여? 그런 식으로 윽박지 이러시고 다 같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근데 제가 그날 집안에 중요한 약속이 있어가지고 좀 가봐야 될 것 같다 하고 자리를 나왔는데 그것 때문에 한 달 연장이 됐어요, 수습이. 그걸 나중에 당시 공연기획 팀장님한테 들었어요. 본인은 점수를 이상을 줬는데 사장님이 직접 점수 이하로 고치라고 명령을 하셨다. 노골적인 징계성 인사는 지난해 12월부터 시작된다. 이후 8개월 동안 이 여직원에 대한 업무는 수시로 바뀌었다. 공연 기획을 담당하던 그에게 상품 포장, 식음료 매장 업무를 맡겼다. 최근에는 편의점에서 음료를 판매하기도 했다. 잦은 발령에 이어 돌아온 건 사직 강요였다. 매장 보내면 다들 나갈지 너처럼 그렇게 미안하게 있는 애는 처음 봤어. 머리가 나쁜 건지 그냥 고집이 센 건지 모르겠지만은 대학까지 나와가지고 왜 거기 매장에서 부르고 있어. 사직을 종용하며 인격 모독에 가까운 발언도 서슴지 않고 퍼부었다. 왜 그렇게 살아? 이게 사람이 할 짓이 아니잖아. 어? 악마가 하는 짓이지. 내가 볼 때 너 귀신이신 것 같아. 응? 정말 고집 세네. 말 안 들을 거야? 내가 너를 인간으로서 포기를 해도 넌 인간이 아니구나. 인간 쓰레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도 너는 이 회사에 버티고 다니는 게 중요하니? 난 눈 좀 봐봐봐. 이거 좀 들어봐. 응? 야, 나 좀 봐봐봐. 계속 버텨야 되겠어? 응? 이 얼굴 못생기진 거 봐. 지난해 공공기관 정규 직원으로 취직해 기뻐했던 이 여성에게 꿈같던 직장은 이제 악몽으로 변했다. 김영태. 그는 박근혜 정부를 잘 만나 출세 가도를 달려왔다. 권력 위에서 춤추다 벼랑 끝에 놓인 그. 박근혜 낙하산 인사의 말로를 우리는 또 한 번 목격하고 있다.